브라질이 국가로 존재하기 전 도시와 도로, 국경이 생기기 전에도 거의 해안 전체를 지배하는 단일 생태계가 있었다. 대서양 숲. 북동쪽에서 남쪽까지 뻗어 있는 울창하고 습하며 살아있는 숲으로 강과 산, 기후를 형성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 밀집지 중 하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오늘날 이 거인의 흔적은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 숲의 15%도 차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때 무한해 보였던 것들은 콘크리트, 플랜테이션, 도시 지역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조각들로 축소되었습니다. 자연의 보물이 침묵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그것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채, 하지만 부상을 입었음에도 대서양 숲은 여전히 맥동한다. 수색이 된 이끼로 덮인 나무들, 짙은 녹색으로 빛을 걸러내는 캐노피, 그리고 토양을 지탱하는 뿌리 사이에는 비밀스러운 세계가 있다. 점점 분열되는 영토 속에서 비범한 동물들이 계속 살고 사냥하고 번식하며 저항하는 왕국. 바로 이 숲에서 우리는 나무늘보를 만날 수 있다. 그는 마치 시간이 다른 리듬을 가진 듯 천천히 가지 사이를 움직인다. 더 아래쪽으로는 울창한 숲 속에 조용한 길을 열며 브라질에서 가장 큰 육상 포유류인 테이퍼는 씨앗을 뿌리고 숲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규어는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를 관찰한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한다. 숲 바닥을 이동하며 개미알기는 인내심을 가지고 먹이를 찾으며 먹이를 잃지 않으면 환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곤충 개체 수를 조절합니다. 거대한 아르마딜로는 깊은 터널을 파서 토양을 변화시키고 수십 종이 사용하는 은신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 꼭대기에서는 호기심 많고 지능적인 카푸친 원숭이가 관찰하고 배우며 적응하며 놀랍도록 복잡한 사고로 숲을 탐험합니다. 이 동물들 각각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 하나도 없으면 식물, 강, 다른 동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서양 숲은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숲 중 하나입니다. 작은 지역에는 수천 종의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토양은 경사면을 보호하고 기후를 조절하며 전체 지역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은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습니다. 조각이 하나씩 사라질수록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이야기들이 사라진다. 나무가 베어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연결들이 끊어집니다. 위험에 처한 것은 숲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속한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전반에 걸쳐 우리는 대서양 숲의 마지막 보호구역에 들어가 이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알아가고 왜 그들이 중요한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브라질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남아있는 것을 지킬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숲을 구하려면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서양 숲의 높은 수간에는 울창한 잎사귀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숲 바닥에 거의 닿지 않는 곳에서 이 생태계에서 가장 오해받는 동물 중 하나인 나무늘보가 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의 느린 움직임과 침착한 자세가 연약함의 징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느림은 수백만 년의 진화로 형성된 정교한 생존 전략입니다. 나무늘보는 대부분의 생애를 나무에 매달려 지내며 거의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몸은 이런 생활 방식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 길고 곡선진 발톱이 진정한 자연 갈고리 역할을 하여 몇 시간 동안 무리 없이 매달려 있을 수 있다. 그들의 근육은 속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고 높은 곳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제규어와 대형 맹금류 같은 포식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대서양 숲에서는 나무늘보의 느림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방어가 된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 눈에 띄지 않는다. 털에는 미세한 조류가 있어 녹색 빛을 띠며 잎과 이끼 사이에 완벽한 위장 역할을 합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는 숲 속에 녹아들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 하지만 나무늘보의 역할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선다. 특정 잎을 먹음으로써 주변 식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우 느린 신진대사 덕분에 영양소가 부족한 음식도 섭취할 수 있는데 이는 거의 없는 동물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종과의 경쟁이 줄어들고 숲 캐노피에서 식물과 초식동물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오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나무늘보가 예상치 못하게 생태계에 기여합니다. 그 폐기물은 자신이 서식하는 나무 주변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필수 영양분을 숲에 되돌려줍니다. 작은 곤충, 곰팡이, 미생물은 이 주기에 의존하며 주변의 생명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망을 만듭니다. 오늘날 분열된 대서양 숲에서 나무늘보의 삶은 더욱 도전적이 되었습니다. 도로는 오래된 숲 통로를 가로질러 전체 개체군을 고립시켰다. 쓰러진 나무는 수관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경로를 차단하여 동물이 더 자주 땅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는 고지대에 살기 위해 태어난 종에게 큰 위험입니다. 차에 치이거나 개 공격과 전선 접촉이 끊임없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무늘보는 저항한다. 도망치지도 공격하지도 무력으로 영토를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우립숲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 연결된 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방식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조용하고 신중하며 인내심 있는 나무늘보는 여전히 저항하는 대서양 숲의 상징입니다. 그 존재는 숲이 여전히 숨쉬고 있으며 땅과 하늘 사이에 살아있는 연결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이 생태계의 모든 생명을 지탱하는 섬세한 균형, 즉 수관, 푸른 통로. 왜냐하면 대서양 숲에서는 모든 힘이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살아남는다는 것이 단순히 기다리는 법을 아는 것뿐이다. 대서양 숲의 중심부, 식생이 울창하고 토양이 거의 연중습한 곳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깊은 영향을 미치는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테이퍼입니다. 브라질에서 가장 큰 육상 포유류인 이 토는 숲속을 조용히 걸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산책로를 열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생명의 복도가 됩니다. 테이퍼가 지나가는 곳에서는 숲이 재정비됩니다. 튼튼한 몸과 단단한 걸음걸이로 보이지만 필요할 때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합니다. 뛰어난 수영 능력을 지니며 강, 습지, 홍수 지역을 쉽게 건너며 물을 이용해 이동하고
열기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울창한 숲과 수로 사이에 끊임없이 존재해 있어 숲의 다양한 환경을 잇는 살아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테이퍼의 중요성은 그 크기를 훨씬 넘어섭니다. 과일, 잎이 새순을 먹어 소수의 동물이 섭취할 수 없는 큰 씨앗을 섭취합니다. 이 씨앗들은 소화기관을 대부분 온전하게 통과하며 먼 거리로 퍼집니다. 이 때문에 테이퍼는 대서양 숲에서 가장 뛰어난 종자 확산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없이는 많은 나무들이 효율적으로 번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테이퍼가 개척하는 갓길은 다른 작은 동물들의 이동을 돕습니다. 이 경로는 사슴, 아르마딜로, 파카, 심지어 이 조용한 길을 이용해 사냥하는 포식자들도 이용합니다. 토양을 밟음으로써 테이퍼는 유기물을 섞어 물 침투와 토양 비옥도를 향상시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숲의 물리적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건축가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 대서양 숲의 파괴로 인해 영토가 분열되어 개체군이 고립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도로는 오래된 이주 경로를 가로질러 자연 횡단길을 고위험 지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 사냥은 여전히 여러 지역에서 테이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큰 체격과 조용한 성격 덕분에 쉬운 표적이 된다. 잃어버린 테이퍼 한 마리는 단순히 동물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확립된 생태학적 과정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테이퍼가 사라지면 숲도 변한다. 나무는 자라지 않고 길은 닫히며 토양은 단단해지고 다양성은 감소합니다. 그 부재는 거의 모든 이가 즉시 인지할 수 없는 조용한 공허를 만들지만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된다. 테이퍼는 포효하지 않고 먹이를 쫓아가지 않으며 주목을 끌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가 없으면 숲이 길을 잃기 때문이야. 대서양 숲에서는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곳들이 있다. 소리가 잦아들고 새들이 조용해지며 가장 주의 깊은 동물조차도 방향을 바꾸는 길들. 이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징후들은 이 생태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존재 중 하나인 제규어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거의 보이지 않고 거의 들리지 않는 그녀는 자신의 우위를 과시할 필요가 없다. 그 강점은 바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데 있다. 제규어는 대서양 숲에서 가장 큰 포식자이며 먹이사슬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몸은 작고 근육질이며 짧고 치명적인 매복에 완벽히 적응되어 있다. 장거리 사냥감을 쫓는 포식자와 달리 제규어는 기습에 의존합니다. 그녀는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울창한 식생을 동맹으로 삼아 결정적인 공격 전에 완전한 침묵 속에 접근한다. 이 물림은 지구상의 모든 고양이 중 가장 강한 중 하나입니다. 뼈와 발굽을 찔러 사슴, 카피바라, 어린 테이퍼 같은 큰 먹잇감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은 과잉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초식동물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제규어는 특정 종이 한계를 넘어 번식하는 것을 막아 식생 파괴를 막고 숲의 재생을 보장합니다. 제규어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대서양 숲이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다른 동물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먹잇감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어린 식물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샘을 보호하며 식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연쇄 효과이지만 생태계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뛰어난 수영 능력을 가진 제규어는 강과 침수 지역을 자연스러운 이동 경로로 활용하고 전략적 사냥 장소로 삼습니다. 물은 장애물이 아니라 그 영역의 연장입니다. 조용히 강둑과 식생의 섬, 숲 통로를 가로질러 다른 동물들에게는 고립된 듯 보이는 지역들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서양 숲에서는 제규어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숲의 단편화로 인해 그들의 사냥 지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큰 고양이와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며 그 공간이 사라지면 갈등이 심화됩니다. 먹잇감이 부족하면 제규어는 인간 구역으로 다가가 두려움과 박해, 죽음의 대상이 됩니다. 이른 제규어 한 마리 한 마리는 단순한 포식자의 쓰러짐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붕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숲이 사라진 곳에서는 초식동물 개체수가 통제 불가능하게 증가하고 식생이 피해를 입으며 토양이 황폐해지고 숲이 재생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제규어는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균형으로 지배합니다. 이 나무는 환경 건강의 상징인 대서양 숲의 조용한 수호자입니다. 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균형 잡힌 숲에 의존하는 모든 생명체, 즉 우리 숲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규어가 여전히 그림자 속을 걷는 동안 대서양 숲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대서양 숲의 가장 낮은 층, 높은 수간에서 멀리 떨어져 가장 주의 깊은 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숲의 기능에 필수적인 은밀하고 외로운 동물인 개미핥기가 살고 있습니다. 테이퍼의 웅장함이나 제규어의 명성은 없이 이 뱀은 냄새와 끊임없는 먹이 욕구에 이끌려 숲 바닥을 스스로 리듬에 따라 이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근본적인 생태학적 과정을 뒷받침한다. 개미핥기는 전문가입니다. 몸은 개미와 흰개미 개체수 통제라는 단 하나의 임무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다. 길고 좁은 매우 길고 끈적한 혀, 그리고 이빨이 없는 점들은 지하에 숨겨진 둥지, 썩어가는 줄기, 흰개미 무덤 안을 탐험하기에 완벽한 세트입니다. 몇 분 만에 수천 마리의 곤충을 잡아먹으며 토양과 식생의 균형을 해칠 수 있는 개체 폭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먹을 때 개미핥기는 거의 둥지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체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며 식민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속적인 먹이원을 보장하면서도 곤충이 환경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자연적 통제가 없으면 개미와 흰개미가 나무 뿌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조용한 외모와 달리 개미핥기는 스스로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둥지를 여는 데 사용되는 길고 곡선진 발톱은 포식자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로도 사용됩니다. 위협을 받으면 뒷다리로 키를 세우고 앞다리를 이용해 공격하며 큰 육식동물도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갈등을 피하고 신중함과 고립에 의존해 살아남는다. 분열된 대서양 숲에서는 개미핥기의 삶이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서식지 상실로 인해 도로 위에서 죽은 동물이 자주 발생하는 개방된 지역, 도로, 목초지를 가로질러 이동해야 합니다. 집견과의 접촉은 또 다른 지속적인 위협이며 산불은 그들의 먹이 영역을 빠르게 파괴합니다. 개미핥기의 역할은 단순한 곤충 방제를 넘어선다. 토양을 파내고 지하 구조물을 분해함으로써 땅의 통기성을 촉진하여 물 침투와 뿌리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토양 내 작은 교라는 식물, 곰팡이,
개미핥기가 사라지는 곳에는 숲바닥이 변한다. 균형은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깨지지만 조용하고 단독이며 효율적인 개미핥기는 대서양 숲에 보이지 않는 기둥 중 하나입니다. 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토양이 살아있고 숨쉬며 숲을 세대에 걸쳐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서양 숲에서는 모든 수호자가 포효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일하며 매 순간 세상의 균형을 유지한다. 거대한 아르마딜로가 사라지는 곳에서 처음 보면 숲은 온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부서졌다. 땅은 숨을 멈추고 지하 생명은 황폐해지며 대서양 숲은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를 잃는다. 불법 사냥은 여전히 이 종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입니다. 크기가 크고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거대한 아르마딜로는 쉬운 표적이 됩니다. 잃어버린 개체 한 명은 희귀 동물의 죽음 그 이상을 의미하며 이는 생태계의 진정한 설계자를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없으면 굴은 사라지고 토양은 단단해지며 곤충이 번식하고 여러 종은 은신처를 잃게 됩니다. 거대한 아르마딜로가 사라지는 곳에서 처음 보면 숲은 온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부서졌다. 땅은 숨을 멈추고 지하 생명은 황폐해지며 대서양 숲은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를 잃는다. 은밀하고 야행성이며 강력한 거대 아르마딜로는 숲의 모든 기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밑바닥부터 지탱하며 조용히 야생동물의 미래를 파고든다. 대서양 숲을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동물 이상의 것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저항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각 종은 몸과 행동 속에 한때 거대했던 숲의 기억을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존재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나무늘보, 테이퍼, 제규어, 개미핥기, 나무 덮개 사이를 천천히 걷는 모든 발걸음, 숲바닥에 파인 모든 길, 모든 조용한 매복, 통제된 곤충 둥지, 그리고 파는 모든 굴은 수백만 년이 걸려 형성된 균형을 유지한다. 이 종 중 하나가 사라지면 그 영향은 인간의 눈에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대서양 숲을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동물 이상의 것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저항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개된 각 종은 몸과 행동 속에 한때 거대했던 숲의 기억을 지니고 있으며 나무 덮개 사이를 천천히 걷는 모든 발걸음, 숲바닥에 파인 모든 길,
모든 조용한 매복, 통제된 곤충 둥지, 그리고 파는 모든 굴은 수백만 년이 걸려 형성된 균형을 유지한다. 이 종 중 하나가 사라지면 그 영향은 인간의 눈에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퍼져 식물, 강, 토양,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 자연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서양 숲은 단순히 고립된 나무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기후를 조절하고 언덕을 보호하며 샘을 유지하고 수백만 명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브라질의 대부분 대도시는 이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숲을 마치 무한한 것처럼 계속 다루고 있으며 그 조각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대서양 숲에 남은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각 보존된 숲 통로는 동물들이 이동하고 번식하며 생태학적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각 보호구역은 회복의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숲은 여전히 재생할 수 있지만 이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확고한 보호의 결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대서양 숲을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동물이나 아름다운 경관을 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살아있는 시스템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여러 세대를 위해 물, 환경 안정성, 생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숲의 미래는 먼 보호구역이나 고립된 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정보, 그리고 매일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종들을 알게 되면서 대서양 숲의 상실이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과 형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지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대서양 숲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 작업을 지지해 주세요. 야생동물 콘텐츠를 계속 팔로우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다큐멘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있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대서양 숲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그것을 지킬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